나온 문제고 쉬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두 번째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인 것 같아. 근데 두 개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미세값 2인 거하고 미세값이 2분의 1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녀석의 값은 원래는 얘가 평행이동에서 움직인 거 아니야?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되지. 이 녀석의 값이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한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니?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평행이동한 것 중에 하나야. 지수함수의 실수배한 거는 원래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로그함수의 실수배된 거는 평행이동한 게 아니야.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누군가 곱해져 있으면 그 녀석의 건 평행이동한 게 안 됩니다. 하지만 지수함수는 앞에 실수배되어 있으니까 평행이동한 건 맞습니다. 자, 일단은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를 오른쪽으로 지금 평행이동해가지고 교점이 발생하는데 A, B 사이의 간격이 1부터 100 사이에 있다고 이겠네. 근데 A점의 X좌표의 값은 A라며. 그럼 이 점 좌표 X좌표의 값은 A였을 때 난 이 점 좌표 X좌표가 지금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점의 A점의 Y좌표는 누구야? 근데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A를 대입하면 2의 A승이 Y좌표겠네. 그러면 이 점 좌표도 Y좌표는 2의 A승인 거 아니야? A점, B점, Y좌표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2의 A승이 나오도록 하는 X좌표만 누군지 알면 선분의 1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나의 바램은 이 지수함수가 무엇을 대입하면은 2의 A승이 나오는지 X의 값이 지금 궁금한 상태인 거네? 여기까지 됐을까? 네. 그럼 15라는 숫자를 2에 거듭적으로 쓰는데 성공한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15가 2의 몇 승이야? 15가 2의 로그의 15승이니? 그럼 2 똑같으니까 15가 내려가면 그냥 이게 15인 거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의 값이 있고 오른쪽에는 2의 a승이 있습니다. 이러한 x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지수끼리 똑같다고 놓으면 되겠네. 로그 2의 15 마이너스 x의 값이랑 a가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된 거 맞아? 네. 그럼 우리가 찾는 x좌표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로그 2의 15 네. 이게 x값이겠죠? 네. 된 거 맞죠? 나 이 항까지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그때 여기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y좌표는 똑같으니까 선분의 길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뭐예요? 글쎄요. 초등학생도 아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저보다 2a. 마이너스. 네,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지금 되겠네? 항상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의 좌표를 빼야 되는 거지? 위아래로 있는 건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고. 아는 거 맞죠? 은주 모르는 눈빛인데? 아는 거 맞죠? 어? 네,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뺐다고.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으면 위에서 밑에 거 빼고. 자, 이게 AB라는 선분의 길인데 이 길이가 1과 100 사이에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러한 자연수 A의 값, 2 이상의 자연수 A가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로그의 15라는 숫자가 대충 몇이야? 3점 몇이겠네. 8보다 크고 16보다 작으니까. 그럼 3점 몇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항해 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 숫자가 지금 3점 몇이야? 3점 땡땡을 이항하려고 합니다. 싹 다 3점 땡땡을 더했더니 4점 땡땡. 그리고 103점 땡땡인가? 그걸 2로 나누게 해주면은 2점 땡땡? 근데 오른쪽에는 숫자가 애매하다. 이거 2로 나눠주면 51점 땡땡일까? 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A라는 숫자가 지금 자연수라고 하는데 A의 값은 3부터 언제까지? 그럼 몇 개 있어? 된 거 맞나요? 실은 이 문제는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뺐으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실은 A, B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풀었어야 돼. 왜? 지수함수에 있는 A점이기 때문에 A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B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 지수함수에 있는 점이 A점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원래는 절대값 쉬운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안 풀어도 답이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이.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푸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치환하면은 어떻게 할지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일단은 뒤에 있는 값을 2를 끄집어낼까 싶거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선생님이 2a라고 쓴다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왼쪽 값 중에 이 값은 어떻게 쓸지도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한테 기억에 나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제가 선생님이 한 개짜리를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가 뭐라 그랬어? 지혜야 기억이라는 걸 좀 해줘 부탁해. 한 개짜리를 치환했을 땐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겨. 그때는 4x의 값이 누구야? 지혜야? 2t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네 이건 t제곱이야.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값을 치환하려고 하거든. 이건 건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건희 t의 범위는? 1과요. 0과요. 아, 저 위에 거 알았는데. 아 그랬어. 밑에 거 있잖아. 밑에 거 바로 직전에 풀었던 문제야 지난 시간에. 여기서 아니 여기 아니네.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싫어요? 왜요? 지금 생각하면 되잖아. 힌트 산술기하 평균. 같다, 모두.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0보다. 1보다. 알려줘요, 그냥. 네. 다 알려주면 이제 기억하시나요? 네, 저 위에 거 네. 아니까. t의 값은 2보다 커 났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최소값이 2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환할 때 4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는 뭐라고 치환하지? t제곱. 맞아요. t제곱분의 1. 두 가지. 이건 거의 조물주와 같은 아, 맞잖아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 자, 이 녀석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외우세요. 시험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발 좀 외워서 문제 봅시다. 왠지 이제 궁금해하지 맙시다. 그냥 외우세요. t제곱분의 1이 안 됐지.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요. 왜요? 우린 지금 두 개를 치환했잖아. 한 개를 치환한 게 아니야. 네. 네, 너 지금 이 한 개를 치환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해된 거 맞죠?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종류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지금 가운데 백이다. 이걸 치환하게 될 때가 있어. 이걸 치환하게 되면 이건 t의 범위가 없어. 이건 t의 값이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이 녀석의 값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눈꽃만큼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바꿔? 네. 자, 근데 이 녀석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라서 얘네들이 주로 출제는 이게 많이 되는 거고요. 얘는 출제가 가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을 땐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세 가지 말면 모든 치환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치환해서 풀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치환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치환했더니 첫 번째 건 t제곱 마이너스 2 네. 오른쪽에 있는 건 2at라고 네. 근데 t라고 하는 거의 범위의 값은 2보다 커놨습니다. 네. 근데 문제 질문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간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 위에 있는 지수 방정식에서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얘기했고 x의 값이 여기서는 어떤 근을 가질까요? 출근. x의 값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인데 t의 값은 아, 이거 몰랐다. 아니 지금 t의 값 2보다 커놨으니까 x라고 하는 근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그때 t의 값은 2보다 같은 그러한 실근의 값을 적어도 하나 가질 것 같은데? 이 말이 납득이 됐을까? 여기서는 x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지만 이건 t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16은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얘가 2보다 같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면 실근의 값이 존재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1. 아, A라고요? 대칭축의 값이 A여가지고 A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 근데 Y절편의 값은 플러스 16이란 말이야. 그럼 상황은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빵일 때로 구분해 보려고 하거든? 제일 처음에는 A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16을 너무 오버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함수의 값이 대충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렇지 2차 함수를 해보자. 실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2보다 작은 실근이 되겠네. 대칭축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말이 되니?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돼. A가 음수였을 때는 안 돼. A의 값이 빵이 된다면 A가 빵이면 대칭축이 Y축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Y절편의 값이 16이잖아. 그럼 이보다 큰 이쪽에 있는 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제 세 번째, A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Y절편 값이 16인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면 되나? 이러면 이보다 큰 근이 있니? 중근이냐? 네. 근이 두 개 있다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이보다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말이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였고 A의 값이 지금 양수였을 때 중에 대칭축의 값이 양수였을 때 중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먼저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떨 때 중근을 가지?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A가 양수인 것 중에 고르고 있으니까 A가 지금 4인 건가? A가 4가 된다고 한다면 4대 2 했더니 T의 값이 누구야? 아, 8A. 그래서 T의 값이 누구야? 4. T의 값이 4야. 중근이고 2보다 커. 그러니까 지금은 A라는 녀석의 값이 4였을 때는 되는 거네. A가 4가 되면 2보다 큰 실근 가지는 거 확인했네. 그 다음 원래 근이 두 개였을 때, 방금은 중근일 때 확인했고 지금은 근이 두 개일 때 확인하는 중이야. 두 개 중에 한 개만 2보다 커도 상관없지. 둘 다 모두 2보다 크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럼 그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어.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려면은 어떨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근데 그 중에 A의 값이 4보다 큰 범위에 생각하는 거구나. A라는 녀석의 값이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된 거 맞니? A가 4보다 클 때가 근이 두 개 있을 건데 두 개의 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2보다 커야 돼. 근데 대칭축의 값이 지금 4보다 크다고? 대칭축이? 대칭축의 값이 A인데 이게 4보다 크면 다른 한 근의 값은 당연히 4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요 근이 2보다 큰 거네. 그래서 A라는 녀석의 값이 4보다 클 때는 되는 거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4보다 커 맞습니다. 이러면 저우단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지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겨울방학 때 봤던 센수학에 있는 문제야. 고3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쉽게 풀어줬던 것 같아. 방학 때. 자,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인데 로그 AX라고 하는 증가함수 미세값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했고요. 증가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점좌표의 값 1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은 중심좌표의 값은 4분의 5, 빵 반지름의 값은 네, 이게 반지름입니다. 중심하고 반지름 볼 줄 아시죠?
근데 교점 좌표가 지금 로그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두 점 PQ점의 좌표가 선분 PQ가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PQ가 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 좌표가 지름 위에 있잖아. 네. PQ의 중점 좌표가 어딘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중심 좌표가 누구라고 얘기했어 문제가. 그게 X축에 있는 점이니? 이 점 좌표 중심이고 그게 X좌표가 4분의 5라고?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 선은 지름인 거 알고 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A의 값, 미세값인 A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미세값을 구하려면 이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을 하나라도 점을 알면 대입해서 A값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P점 좌표를 구하든지 Q점 좌표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값을 구할 계획이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니네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수가 뭐가 있어? 맞아. 그것도 3대 4대 5의 배수니까 3, 4, 5만 쓸게. 다른 거. 15. 9대 12대 15도 여기다 세배한 거니까 그것도 안 쓸게. 또 중학교 2학년 때 아니야. 중3 때 아니야. 피타고라스의 수를. 중3.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를 기억해봐. 뭐 없어? 17 있었죠? 17 있는 거 있어. 써드릴게요. 8대 15대 17. 또 1대 1대 2. 그 루트 있는 거 빼자. 1대 1대 루트 2도 맞아. 피타고라스 수도 맞아. 이렇게 머릿속에 없어? 또 뭐가 있어요? 7대 24대 25도 있어.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5대 12대 13도 있어. 우리 이거 써먹으려고 하거든? 네. 왜냐면 지금 반지름 길이 값이 4분의 루트 13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네. 그럼 여기 중심점의 좌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분모의 4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반지름 길이 값이 루트 13이야? 쌤이 13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13을 써먹을 수가 없구나. 여기 길이가 지금 4분의 13이 아니고 4분의 루트 13이구나. 에이씨,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4 더하기 9의 값이 13인가? 이거 써먹자. 선생님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충 느낌이 여기가 지금 두 칸일 때 여기가 세 칸이면 여기가 루트 13이라는 얘기 같은데? 두 칸, 세 칸, 루트 13. 근데 4분의 루트 13이라는 반지름이. 그럼 여기가 4분의 2.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된 거 맞아? 그렇다면 P점 좌표가 누굴까? 2, 4분의 2? 여기서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 갖고 2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된 거 맞아? 됐어? 네. 근데 이 점이 맞게 구한 점인지 검사를 하고 싶다면 원에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맞게 구했을 거야. 원에다 대입해볼까? 대입했더니 4분의 3의 제곱이죠. 대입했더니 4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13을 제곱한 게 나오겠네. 자, P점 좌표는 이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A값만 구하면 되겠죠? 네. 대입했습니다. A의 2분의 1 승의 값은 2입니다. A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맞춰오지 않을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57번으로 갔는데 이건 좀 어렵겠다. 또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하네. 지금 올해 고3 애들이 6월달 6월 4일날 평가원 시험 보고 너희도 교육청 모의고사 보지. 6월 4일날 선거 끝난 다음날이지. 너희가 딱 1년 후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볼 거거든. 평가원 기출문제 6월달 보고 나면은 그 점수가 수능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 편이야 보통. 아니에요. 보통 잘 안 변해. 그게 그냥 본인의 실력인 거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점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등급이 변하기 되게 힘들어. 딴 애들도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그래서 그때 평가원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평가원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내년에. 자,
지수함수가 있는데 미세값이 지금 5분의 1인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 x좌표를 k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다면 두 녀석을 같다라고 놓고 해를 구한 게 지금 k값일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수식과 다항식은 같다고 놓고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같다고 놓고 k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때 k값은 구할 수가 없어. 가끔씩은 정수의 값을 대입해서 등호와 성립하는 정수값을 대입해서 구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등호와 성립하는 정수의 값이 아니었을 때 유리수거나 무리수였을 때는 구할 수가 없어. 내 말 납득됐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푼다면 해를 구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건 지수 방정식이잖아. 근데 오른쪽에 숫자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왼쪽이 지수식인데 오른쪽은 지금 다항식이잖아. 아, 네네. 지수식과 다항식은 연립해서 해를 갖다 구할 수 없다고. 지수식과 로그식, 로그식과 다항식도 전부 다 연립해서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k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x좌표가 지금 k라고 하는데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함수 fx의 값은 k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 fx의 값이 이 지수함수인데 두 번 합성했을 때 결과는 3x라고 얘기하네. 이게 엄청 특이한데? f를 두 번 합성했을 때 결과가 3x? 그때 이걸 구하라고? 뭔 개소리하는 거지? 무슨 개소리인지를 모르겠네. 자,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일단 y는 x라는 선이 있다고 하니까 y는 x부터 그렸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은 빵 대입하면 뭐가 나와? 1. 아니, 저기다가 125가 나오네? 5분의 1 마이너스 3승이니까 125네? 그럼 빵 대입한 거는 125니까 엄청 큰 값인데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이 125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때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가 K라고? 근데 K보다 오른쪽 것만 생각을 해. K보다 오른쪽에서 함수는 요 함수인데 K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F를 두 번 합성했을 때는 3X 값이 나온다고?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 소리지? 이거 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 X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에 대입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값이 fx야? 근데 나오는 값이 다시 정의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fx가 똑같은 값이지. 근데 이 fx의 값은 지금 문제는 처음에 대입하는 x만 k보다 크면 되거든? x만 k보다 컸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이 함수값이 꼭 구태여 k보다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시 이 녀석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가 지금 요건데 이게 3x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뭐 해야 되나?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k의 3승 곱하기 5의 3k승이니까 k라는 게 근이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 그럼 대입에서 성립하는 건 지금 이게 성립하겠네? 5분의 1의 k-3승의 값이 K.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5의 3k승이 있다고? 5의 3k승? k 3승도 있다고? 그럼 개소리야. 양변에 3승 해볼까? 일단 양변에 5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 125라고? 왼쪽에 있는 값은 5분의 1의 k승 곱하기 125인데 125로 나누기 해볼까? 이거야? 근데 이거 역수의 값을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역수의 값이면 5의 k승 역수의 값이면 k분의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해보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비싼 걸 만들려면 양변에 3승 해야 되지 않나? 3승하게 되면 5의 3k승 분모의 값은 k의 3승 분자의 값은 5의 3승에 또 3승 했으니까 5의 9승?
그럼 양변의 k의 값을 3승을 곱했더니 이 분모의 값이 5의 9승이야? 분모의 값이 5의 9승? 그럼 문제 우리한테 요구한 건 5의 9승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구하라는 얘기니? 이해된 거 맞아? 오,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함수 f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5의 9승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여기 함수한테 x한테 뭘 대입하면 5의 9승이 되니? 아니, 비슷했어. 12? 12 대입하면 5의 9승분의 1?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된 거 맞아? 어? 그런데 x한테 11을 대입하면 양변 x한테 11을 대입하면 오, 무작정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네. 할 수 있는 것만 막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 얘기네. 할 수 있는 것만 차근차근 하기.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갔더니 양수의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양수의 AB에 대해서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는데 A보다 B가 크면 로그 A의 3 곱하기 로그 B의 3의 값을 곱한 값이 양수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런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하고 B의 값이 A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3분의 1이고 B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A보다 B가 큰 거 맞죠? 그럼 왼쪽에다 3분의 1 대입했던 이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1. 여기다 3 대입했던 이건 누구야? 1. 그래서 항상 양수인 건 아니네. 음수가 나올 수도 있네. 적절한 발레를 찾아서 틀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로그 3의, 이건 로그 2의 a 플러스 2하고 로그 3의 a 플러스 3이라고 써있네? 이거 두 개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어이구야. 대소관계 어떻게 따져? 이건 미세값이 조그만 글자 미세값이 2라고 써있다? 여긴 지금 2라고 써있고 여긴 지금 3이라고 써있는데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데 큰 거 맞나? 이건 쉬울 것 같은데 은근히? 왜냐면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 함수하고 미세값이 3이 되는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 함수는 1,0과 2,1을 지나야 되거든. 근데 미세값이 3이 되는 로그 함수를 그리려고 해. 미세값이 3이 되는 로그 함수는 더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굴 지나니까? 1,0하고 3,1을 지나야 되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a 플러스 2라는 녀석과 a 플러스 3이 문제인데 a 플러스 2의 값보다 a 플러스 3이 더 오른쪽에 있는 값인가? 그럼 a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쯤에 있다고 얘기하고 한 칸밖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한 칸이지. 그렇게 한 칸 떨어진 것처럼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a 플러스 2의 값은 미세값 2인 지수함수 로그함수한테 대입할 거지. a 플러스 3의 값은 미세값이 3인 로그함수 대입할 거지?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한 게 더 위에 있고 a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한 게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니은은 참이야 거짓이야? 네, 니은은 참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함수와 미세값이 3이 있는 로그함수에 대해서 a 플러스를 대입한 거랑 b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함수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자, a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좀 가까이 그려야 되겠다. a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여기가 지금 a 플러스를 대입한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b 플러스 3이란 얘기인가? 미세값이 2인 로그 함수한테 a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라
미세값이 3인 녀석한테 b 플러스 3을 대입한 게 y좌표 똑같다는 얘기죠. 된 거 맞아요? 네. 그때 b하고 a의 대소관계를 따져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b하고 a의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나? b하고 a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따지기 엄청 힘드네. 세 번 디귿이 어렵네. 그냥 여기 A, B라고 써 있었으면은 따지기 되게 쉽잖아. B가 당연히 큰 거잖아. 근데 A 플러스라고 B 플러스 3이니까 A, B에 대해서 관계를 따지기가 되게 힘드네. 이거 어떻게 따지냐, 이거를. 발레를 들어서 따지라고, 틀렸다고 따지라고. 발레로 뭐가 있지? 한 7 정도 한번 해볼까? 요 녀석의 값이 두 개의 값이 7이라고 한다면 A 플러스 누구야? B 플러스 3의 값은 누구야? 그러면 A의 값은 2의 7승 마이너스 1인가? B의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아래. B가 훨씬 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A가 크다고 했으니까. 네. 거짓말인가? 쌤이 지금 첫 번째 기억과 디귿 모두 다 발레를 들어가지고 틀린 걸 확인했어. 이해됐을까?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포기합니다. 좋아요. 순서상 개수 세는 문제가 제일 그지 같거든. 이건 포기합니다. 포기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너희 생각보다 이 문제 못 풀어. 그 순서상 개수 세는 문제는 예전에 유행해서 많이 나왔었거든. 문과 애들한테. 요즘엔 잘 안 나오는 편이야. 점의 개수를 까딱 잘못 세고 틀리면 다 풀 줄 아는데 억울하잖아. 예를 들어 한 70 몇 개 셌는데 한 개 차로 틀려. 그럼 개빡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문제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문제를 좀 출제 안 하는 편이야. 자,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 한 문제쯤 섞여서 이제 나오는 건데, 지수함수의 값 미세값이 2가 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값 미세값이 지금 3이 된 로그함수래. 그런데 기울기의 값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만난 교점은 A점, B점이 있습니다.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A1과 B2의 대소관계를 따져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지금 3인 로그함수라며. 미세값이 3이 되는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네, 미세값이 3이 되는 지수함수지. 쌤이 지금 그린 선은 y는 x를 그린 거거든? 네. 여기 있는 점 B점 좌표가 B1, B2인데 이건 미세값이 3이 되는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 쌤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 건 새롭게 그리려고 하는 거는 미세값이 3이 되는 지수함수를 그리려고 해. 잘 그려야 되는데 대칭되게 보여야 되잖아. y는 x하고. 이 정도는 되려나? 쌤 지금 이거랑 대칭되는 거 그리려고 노력했거든? y는 x한테 대칭되게끔? 그럼 여기는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 네, 저 점은 B2, B1이죠. B점 좌표를 y는 x한테 대칭했으니까 xy 좌표만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요구한 건 첫 번째 A1과 B2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했거든? A1이 클까요? B2가 클까요? B2. A1은 A점 X좌표고 A1이 크네. 여기에 X좌표가 B2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첫 번째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다.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분수값의 두 개 똑같은지 따지라고 얘기했네. A1과 A2분의 B1 더하기 B2? A1, A1, A2, B1, B2? 뭔 개소리지? 이 얘기인가 보다.
A점, B점 접힌 직선 위의 점이지. 저 직선이 이항해주면 x 더하기 y는 5가 나오는 직선이죠. 얘가 됐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값이 지금 5분의 5라는 거 아니야?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는 선생님 느낌 온다. 이번 생에 못 풀려나 보다 이 문제는. 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머릿속에서 지식을 끄집어내서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갖다 적용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수천 번 했어. 근데 그 생각을 문제 풀 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현재는.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직선 위에 A점, B점이 있는 거 맞아? 네. 그러니까 A점, B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니까? 네. 그래서 A1 더하기 B1은 5, B1 더하기 B2도 5라고. 네. 5분의 5. 이해된 거 맞아? 네. 그래서 왼쪽 값 1인 것도 이해됐어? 오른쪽 값 1인지 물어본 거지 지금. A2-B2? A2B2? A2B2 그리고 B1 A1? 그럼 먼저 이 A점, B점 두 점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A, B의 기울기를 구하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구해?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이렇게 구하냐? 그런데 기울기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가 물어본 건 왼쪽 1이니까 지금 이 값이 1인지 물어본 거잖아. 이거 만들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좀 다른 거는 뭐가 다르지? 양배 마이너스 곱하자고? 양배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 이거 맞아? 그거에 역수값이 쌓이니? 그럼 이 값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역수의 값도 1인 건가? 양변 다 1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해요? 된 거 맞아?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A1, B1 곱한 거랑 A2, B2 곱한 게 누가 더 큰지 물어봤거든? A1, B1? A1, B1을 곱한 게 큰가요? A2, B2를 곱한 게 큰가요? 이건 기울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기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양수값이니? 4개 다? 이거 다 4개 양수값이니? 쌤이 양변을 나누기 위해서 해석하려고 해. 뭘로 나누기 하려면 하냐면 A1과 B2로 나누기 위해서 풀려고 해. A1과 B2로 나누기 하면은 양수로 나누기 있으니까 부동 안 바뀌지. 그 왼쪽에 있는 값은? 왼쪽은 B2분의 B1이야. 오른쪽에 있는 값은? 오른쪽에 있는 A2, B2를 A1, B2로 나누기 했거든? BA2. 근데 뒤에다 빵이라고 써도 되나? 내 맘대로? 안 달라지냐? 그럼 선생님 지금 쓴 게 뭐야? 이게 뭐야? 누구의 기울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천 번 했던 기울기 누구의 기울기냐고. 방금도 기울기 구했잖아. 어떤 점과 어떤 점의 기울기냐고 밑줄 친 게. 뭐가 문제지 지금? 그럼 너희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건데? 뭘 물어보지? 아하. 자, A점, B점이라는 점이 A1, A1, A2, B1, B2에 대해서 기울기 구할 때 이렇게 기울기 구할 때 이해가 됐었니?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못 구하는 거 아니죠?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다시 선생님 되물었잖아.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냐고 물어봤잖아. 쉬울 것 같아. 지금은 A1, A2하고 B1, B2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다시 되물어봤다고.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냐고 물어봤다고. 답해, 누구의 기울기야?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야? AB. AB.
아니, 저. A1, A2라는 점과 B1, B2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내 말이 어렵나, 지금? A1, A2라는 점이랑 B1, B2라는 점 사이의 기울기야? A1, A2, B1, B2의 기울기야? 자,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야? 0,0과 B2, B1 사이의 기울기야? B2, B1은 이거잖아. 원점은 이거잖아. 이거 기울기 얘기하는 거네. 그 다음 녀석은 누구 사이의 기울기야? 원점과 A1, A2의 기울기야? A1, A2는 여기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니? 왼쪽이 큰 거니? 오른쪽이 큰 거니?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는 더 가파를수록 큰 거라서 아, 왜 기울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기울기. 잘하면 되죠. 이거는 앞으로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1 때부터 배운 거라고. 중1 때 직선의 비례관계, 1차 함수, 원점을 대한 직선, 중학교 2학년 때 y절편 갖는 직선, 중3, 고1 때 수없이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기가 막혀 코가 막히는 거야 지금. 뚫으세요. 아, 뚫어? 네, 그럼 디귿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네, 디귿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내야 되고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뭘로 나누기 해서 기울기로 해석해야지 이런 것들이 경험치로 체득이 되어지는 거거든.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경험해봤으니까 다음에 이런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그럴 타이밍은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자, 시험 문제가 그림을 준 다음에 풀려고 하면 되게 쉬운데 지금 평가원 기출문제가 또 고쟁이는 소개하는 이 문제가 그림을 주지 않고 니네한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푸세요 라는 문제를 출제했거든. 첫 번째 직선의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 y절편값은 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건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우변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접올릴 거죠. 네. 그 그림을 완성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모양이지. 두 개의 교점 중에 x좌표를 AN, BN, 앞에 있는 점이 AN, 뒤에 있는 점이 BN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석하세요. 나중에 문자로 푸는 건 니은 디귿에서 문자로 풀고요. 기억만큼은 숫자로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서 n값이 2일 때 풀려고 하니까 먼저 n값이 2일 때만 따로 먼저 한번 시도해 볼게. n값이 2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값이 2가 되는 직선인 모양이지? n값이 2가 되면은 이게 기억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지금. 로그 함수의 값은 1,0을 지날 거 아니야. 우리 2,1도 지나나?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건 접올려요? 그때 문제 시킨 거는 앞에 있는 교점의 좌표가 이 점의 x좌표가 누구래?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이 읽었잖아. 이년들아! 문제 같이 읽었다고! 영어로 돼 있어서 몰랐어요. A2라고요? 이 점 좌표 누구라고요? B2! 네, 이 점은 B2라고요? 됐죠? 네. 그런데 문제 질문이 A2의 값은 4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물어봤네. 네.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은지 검토해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쌤은 지금 두 함수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할 생각이거든? 여기는 4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x한테 4분의 1 대입할 거죠? 4분의 7 나오죠? 네. 그럼 4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7인데 여기다 4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네, 절대값이니까 2가 나오죠? 그러면 로그 함수한테 4분의 1 대입한 값이 2가 나와야 된다며.
로그 함수한테 4분의 1 대입하면 2가 나온다며. 네. 하지만 직선한테는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7이니까 더 아래 있는 값이 나와야 돼? 그럼 4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A2보다 살짝 더 왼쪽에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럼 4분의 1이 큰 거야? A2가 큰 거야? A2. 그럼 틀렸네요? 자, 이렇게 숫자로 한번 연습해 봤으니 이제 문자로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야. 자, 이제 문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숫자로 했던 거 한번 경험해 보도록 문제 일부러 유도한 거야. 포기하지 말고 그림을 안 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근데 감은 잡았어. 뭔 개소리 하는지 알았어, 이제. 자, 이번에는 직선의 값이 n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절편값들이 지금 둘 다 n이긴 x절편, y절편 둘 다 n일 겁니다. 근데 로그 함수의 그림은 지나는 점의 좌표가 1,0을 지나야 되잖아. 너무 가까이 그렸나? 그냥 그립시다. 일 1,0을 지날 건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저 올렸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an분의 an 플러스 1을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로그 함수는 n값이 없죠. n일 때와 n 플러스 1일 때 달라지는 건 얘만 달라집니다.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지만 새로운 직선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더 그려야 되는 거야?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를 그려야 되겠네? 이해됐니? y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 1이었을 때 그때 이 점의 x좌표가 누구야? 와, A 플러스. 이 점의 x좌표가 누구야? 내가 그냥 문제 써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데 니네 왜 이러니? 아니 내가 진짜 담배 피고 싶어졌어 이제. 인연들아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한글로 읽고서 한글로 읽고 나서 답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점의 x좌표 누구냐고. A2. an이죠 an. 로그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만나는 점 이 점 x좌표 an이죠. 네. 이 점은 누구야? x좌표가 네 이게 an 플러스 1이죠. 이 n 플러스 1 녀석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 x좌표는 누구야? bn. 이 점 x좌표는 맞아 bn 플러스 1이야. 네. 된 거 맞죠? 네. 그때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an 값이 커, an 플러스 1 값이 커 이렇게 물어본 질문인 것 같은데 an 값이 크냐, an 플러스 1이 크냐? A. 네, an 값이 더 큰 거네. 왼쪽 값이 an 플러스 오른쪽이 an이니까 an 플러스 1 an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럼 여기는 니에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작은 녀석을 큰 걸로 나누기 했으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겠지. 그래도 니에는 참인 거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 기억과 니은에서는 변별력이 없어. 왜냐면 대부분 애들은 기억 니은을 해결할 거거든. 이 문제 질문 핵심 질문은 야, 이 정도 눈치 깠으면 디귿에서 니네는 이제 결판 내. 할 수 있는 놈들을 맞추고 못한 애들은 틀려. 이제 질문은 디귿이었던 거야, 실은. 그런데 n분의 로그의 n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n분의 로그의 n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야? 여기가 n이냐? n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그런데 이 점 좌표가 n, 이건 접올린 적이 없지. 절대값 그냥 없어지지. 여기가 n, 로그의 n이거든? 그런데 n, 로그의 n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것 같다? bn도 들어있다고? bn은 이게 bn이었잖아.
이렇게 된 거 맞아? 그런데 이 부동식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 개소리지? 어떻게 만들란 얘기지? 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능력치가 더 필요한데, 쌤은 왼쪽에 있는 분수의 값을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 통분해가지고. 그러면은, 없던 빵을 써도 상관없지. 그럼 이건 두 점 사이 기울기 아니야? 어떤 두 점 사이 기울기야? 0과 N. 몇 컴마 몇?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냐 물어봤으니까 점에 잡힌 순서쌍으로 말하셔야죠. 0, 이에요. 여기가 0, 로그의 n이야? 또, 그렇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죠? n, n은 이거야? n분의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원점하고 b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면은 원점하고 n, n을 연결한 게 기울기 1인가? 여기가 bn이면은 지금 n, b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n이라는 녀석의 값을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이 bn처럼 보이려나? 여기가 bn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생님 대칭 했는데. 그러면 n, bn이라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점점 올라가니? 여기? 됐어? 아, 유관상으로 관찰하기 너무 힘든데? 눈으로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여기 0, 로그의 n이라는 녀석과 n, n 사이의 기울기는 원점과 n, bn 사이의 기울기와 대소관계를 따져보세요. 아, 못 따지겠는데? 왜냐면 내 손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유관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해석이 힘드네.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보기엔 이게 더 가파르니? 이게 더 완만한가? 둘 다 지금 기울기 1보다는 더 작은 기울기죠. 그러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다. 그치? 얘가 제일 작고 얘가 두 번째고 1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거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아이씨, 내가 그린 그림이 잘못 그렸으면 어떡하냐? 맞다고 합시다. 다 가볼까요? 아니요, 답은 맞아요. 니은드깃이 답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실은 좀 애매모호하다. 땡. 뭐라고요? 땡.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답이 니은이라고 돼 있다고? 2번이라고 돼 있다고? 아니, 4번 맞다고요. 불안해. 깜짝 놀랐잖아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안 돼, 이따가 갑니다. 뭔 소리야. 지금 업데이트 중이야? 자, 어디 봅시다. 이따가 해야지. 쌤이 지금 풀어주면서 느낌이 오거든?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왔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이도가 263번 순서쌍 문제 앞으로 순서쌍이라고 써있는 건 풀지 마세요. 지수함수 로감수에서 263번 같은 거는 시험에 앞으로 문제 풀 때 참고서 있어도 풀지 말라고.
264번도 정수인 순서쌍의 개수가 뭐 23개 이런 것도 풀지 마시고요. 다 기수네?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유행이 끝났어. 자, 266번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66번은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랑 비슷한 걸 최근에 한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에 써있는 건 미세값이 3이 되는 로고가 보이고 미세값이 9인 로고도 보이죠. 네. 쌤 계획은 이렇습니다. 로고 3의 x라고 하는 세값은 대문자 x라고 쓰려고 하고요. 로고 3의 y의 값은 대문자 y라고 쓰려고 하거든. 근데 소문자 xy에 대한 조건이 있다. 소문자 xy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로고 함수는 정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뭔데?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 x의 값은 0보다 큰 양수값이지만 대문자 x하고 대문자 y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바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x의 제곱, 두 번째 거는 y제곱, 오른쪽에 있는 값이 문제네.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으로 나가고 이 제곱도 앞으로 나가면 제곱은 2는 약분되고 로고 3의 x, 로고 3의 y만 남나?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핵심은 이 x, 소문자 x의 곱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대문자 xy로 쓰잖아. 그래서 쌤은 이 동그라미한테 동그라미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로고를 달아줄 생각이야.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로고 값도 클 거야. 동그라미가 작으면 로고 값도 작을 거야. 미세값이 3이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이 동그라미 최대값 최소값을 나중에 다시 얘기할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값을 변형할 수 있잖아. 로고 3의 x 더하기 로고 3의 y 이 녀석을 k라고 놓고 k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로고 3이 없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하는 거 맞나? 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치환했더니 x 플러스 y는 k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이항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y제곱 마이너스 y 없던 숫자가 2분의 1이 왼쪽에 들어왔으니까 어느 쪽도 2분의 1을 넣으려고 합니다. 네. 똑같은 식인가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1인가? x-2분의 1의 완전제곱식 y-2분의 1의 완전제곱식 반지름 길이가 몇이야? 루트 씌우면 반지름 2분의 루트 2? 된 거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원의 중심좌표는 2분의 1, 2분의 1 중심점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 원점을 지나는지 알고 있니? 원점 지나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중심 2분의 1, 2분의 1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 2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빵빵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죠? 여기가 된 거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들을 이게 대문자 x, y가 이런 점들이거든. 원 위의 점. 여기 위의 점들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때 k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x하고 y에다가 이런 점들만 대입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직선이 이런 점들만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선의 기울기 좀 마이너스 1이죠?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왜? 네, 원 위의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원 위의 점들만 지날 수 있는 선을 그려야 되는데 엄청 많은 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때 k의 값의 역할은 y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죠. k가 y절편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점을 x, y를 지나는 점들 중에
이쪽에 있을 때가 y절편이 최대인가? 또 이쪽에 있을 때 y절편 값이 최소인가?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이때는 원점을 지날 때가 최소인 것 같은데? 빵빵 대입한 k값의 최소값은 빵인 것 같은데? 네.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만 보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여기가 직각 이등변인가? 여기가 45도니까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 플러스 1.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지름 길이가 누구야? 아까 반지름 2분의 루트 2? 지름은 2분의 루트 2의 2배 해서 루트 2. 여기가 루트 2면 여기도 루트 2겠네. 이등변이니까. 네.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2. 네.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y절편의 최대값은? 이거는 로그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런데 우리는 로그 3을 지울 거잖아. 그러니까 xy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누굴까? 1. 된 거 맞나요? 요게 1 나와야지 빵이고 9 나와야지 2가 되니까. 그래서 xy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10. 네, 이 문제는 할만하죠? 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에서 풀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네? 너무 많아. 맞아요. 못 풀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출 것 같아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쪽수 좀 미리 불러줄래요? 40, 80. 80부터 111. 그럼 80부터 100까지만 피자. 지금 설명해 주는 건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네. 우리 지한테는 괴로운 시간이었을까? 자, 고쟁이는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일단 스텝 1부터 차근차근 봐볼까? 스텝 1 정도는 니네가 숙제 해올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왜 또? 학원비 안 하고? 싶어야 돼. 학원비 아까웠으면 선생님, 주변을 시행해주니까 뭐라 했었어야지. 개인차는 이거 매번만 봐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요. 개인차는 매번 야, 봐주실 그러면은 거예요? 금요일날 왜 쉬었는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 우리는 토요일 옮기려고 했다. 근데 왜 안 오지? 쌤이야. 토요일에 어저께 수업이 너무 많았어. 선생님 어저께 멘탈 나가가지고 어제 수업했으면 개판 쳤을 거야 아마. 왜요? 어저께 수업하는데 일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공터의 중앙에는 깃발이 꽂혀있고 깃발을 중심으로 적당한 길이의 반지름을 가진 원형의 걷기 트랙이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트랙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철수가 이 트랙의 한 지점을 출발해서 반지름 길이의 값이 반지름의 4배만큼을 걸었다고? 반지름의 4배? 둘레의 길이의 값은 반지름의 2파이로 곱한 게 둘레잖아. 2파이라고 하는 거는 3.14에 둘레 했으니까 6.28인가? 그럼 반지름의 4배라는 길이는 만약에 여기서 철수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뭐 시계방향으로 뒀다고 한다면 반지름의 4배 하는 길이면은 절반보다는 많이 갔겠네? 한 요 정도가 4배라고 할까? 네. 4일만큼 걸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철수가 깃발을 중심으로 출발점으로부터 몇 도만큼 회전했는지 60분법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구나. 에이, 그럼 엄청 쉬운 것 같은데? 문제 질문이 중심으로부터 출발 지점으로부터 몇 도만큼 회전했는지 여기를 요만큼의 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 각이 뭐라고? 이 각이 누군데?
반지름은 4인데 호의 길이가 4r이면 중심각이 누굴까? 아, 4라디안이야? 아, 우리한테 4라디안 구하라는 것 같은데 4라디안을 코드법으로는 4라디안이고 60분법으로는 몇 도인지를 쓰라는 얘기잖아. 파이가 180도기 때문에 1라디안은 뭐야? 파이분의 180, 이게 57도쯤 되는 거지? 그럼 4라디안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고르는 얘기네, 답으로.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자, 근데 방금 선생님 문제 풀 때 조금 답답한 거는 니네가 약간 생각을 하면 금방 답할 수 있는데 생각들을 안 하나 봐.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넓이의 값이 16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4란 얘기죠. 그럼 원 위에 두 점 A점, B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반지름 4였을 때 호의 길이는 8이란 얘기네. 반지름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긴 중심각 크기는 몇이란 얘기야? 2. 네. 중심각은 2라디안이어서 4 곱하기 2의 값 호의 길이 8이란 얘기죠? 그때 문제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분 AB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점에서 수선발 내리면 수선해발은 AB의 중점에 찍히는 거 아닌가? 여기를 H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거는 AH라는 길이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AH하고 BH는 똑같을 건데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해? 자, 여기 있는 각이 뭘까? 1라디안이야? 그럼 사인 1이 누군데? 빗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BH인가? 네. 그럼 BH가 누구라고? 양배 4배만 하면 되니까 4 사인 1인가요? 그런데 4 사인 1의 값은 절반 길이라며. AB 길이는 2배만 하면 돼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건 아주 초급적인 수준의 문제야.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각이 3, 4분면의 각이었을 때 2분의 세타의 값이 몇 4분면의 각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각은 이럴 때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죠? 3, 4분면은 원래 각도가 180부터 270까지? 하지만 앞에 뭐라고 써야 돼? 네, 360도의 배수라고 써야 되죠? 반드시 각은 일반각으로 쓸 겁니다. 근데 그걸 2로 나눠주면 2분의 세타의 값이 180도 곱하기 n부터 180 곱하기 n 플러스 135까지인가? 그래서 우리는 n값이 정수값이기 때문에 빵부터 대입해 볼 거죠? n값한테 빵 대입했더니 누구지? 90부터 135? 그럼 90부터 135 사이 있는 각이면 2, 4, 5면 1 대입했더니 1 대입하면은 270부터 315까지 2 대입해주면 360 더하기 90이니까 그냥 90부터라고 해도 되겠구나. 그럼 어차피 두 개만 반복이겠네? 답이 4번인가요? 324번으로 갔습니다. 4, 4분면의 동경이었을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하지 않는 4분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했으니까 빨리 할 수 있겠다. 360도의 배수 플러스 네, 270부터 아니, 무슨? 요게 270에서 360까지가 4, 4분면 근데 그걸 3으로 나누기 한 3분의 세타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부터 여기까지? 네. 그럼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n값이 빵이면 90부터 120까지? n값 1이면
210부터 240. n값이 3이면, 2면 330부터 360까지. 이제 나머지는 반복일 겁니다. 145면만 존재하지 않나? 답을 쓸 때는 반드시 제 145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쉬운 문제들이었고 325문제가 245면의 동경에 대해서 4세타라는 동경이 세타랑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경이 일치했으면 좋겠으니까 동경은 245면인데 첫 번째 동경과 두 번째 동경의 값이 다 일치한다고?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선생님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라는 각을 표현할 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4세타라는 녀석의 값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알파라는 각은 동일한 거죠? 알파를 없애려면 두 개를 뭐 해야 되지? 빼면 3세타라는 녀석의 정체가 정수 빼기 정수는 또 다른 정수라고 쓸 수 있죠? 알파는 소거되고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세타의 값은 3분의 2n파이 형태입니다. n값은 정수입니다. n값이 빵이면 이사이 있지 못합니다. n값 1이면 3분의 2파이 120, 120은 2, 4, 5면 2대2 했더니 3분의 4파이니까 그건 3, 4, 5면인 것 같습니다. 되는 건 3분의 2파이밖에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 네. 326번 문제 동경의 크기가 3, 4면 또는 4, 4면의 각인데 2세타하고 4세타는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세타의 값을 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이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고 2, 4, 5면과 4, 4, 3, 4면과 4, 4면인가? 그죠? 3, 4면과 4, 4면은 어딘가에 세타가 있을 건데 그건 모르겠고 막 세타에서 두 배만큼 더 가서 각이 이쪽 동경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2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의 두 배한 각 2세타 여기쯤에 있을 때 y축 대칭 녀석의 값이 4세타라고 세타의 값은 3, 4, 5면 아니면 4, 4, 5면의 두 배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그런데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각도 알파일 거 아니야?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누구야? 180 마이너스 알파겠네? 그래야지 알파하고 180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야지 180이니까. 그러면 4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2세타라는 녀석의 정체는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하게 하는 거죠. ml의 값을 또 다른 정수로 n이라고 표현했고요. 파이가 하나 더 있구만. 따라서 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3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통분할까? 6분의 2n 플러스 1파이 n값은 정수 대입해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빵 대입했을 때는 안 돼. 6분의 파이니까. 1 대입했을 때는 2분의 파이? 그것도 안 돼. 2 대입했더니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면 150도니까 안 돼. 3 대입했을 때가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면 파이보다 큰가? 네. 파이가 자, 4 대입했더니 네. 어차피 더 할 거니까 6분의 약분하지 말자. 6분의 9라고 하자. 여기까지는 파이보다 작나? 이것들이 세타 값들입니다. 세타 값들을 전부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더했더니 6분의 27이면 약분했더니 자,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넓이 파트입니다. 밑넓이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었을 때 높이의 값은 8이라고 합니다. 그때 겉넓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선의 길이가 몇이야? 모선의 길이하고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펼쳤을 때 우리는 중심각을 구할 수 있다고? 기억 안 나죠? 아, 쩐다 이년들 아주 그냥 펼쳤을 때 중심각의 크기의 값 모선의 길이분의 반지름한테 360도만 곱하면 됩니다.
10분의 6이라는 값이 곱했더니 말을. 네, 216이죠? 여기 가게 크기가 216도입니다. 360도한테 10분의 6만 곱했습니다. 216도였을 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 반지름값 6, 여기 반지름값은 10, 옆넓이 먼저 구하겠습니다. 옆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요? 100파이라고 하는 원 전체 넓이에 360분의 216 됐어요? 네. 그래서 60파이의 옆넓이네. 근데 밑넓이의 값은 누구야? 이거는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떼는 내용이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 위의 점 A점이 존재하고 반직선 OA가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6분의 5파이하고 마이너스 3분의 8파이를 동경으로 하는 이 원과 만난 교점이 PQ점입니다. 네. 그때 천분 PQ를 포함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갖다 그리겠습니다. 반지름 길이 값은 6자리 원 위에 A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A점 좌표를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으로 좀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쪽 각을 양의각, 이쪽 각을 음의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6분의 5파이라는 동경만큼 움직이면은 150도? 마이너스 3분의 8파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파이만큼 간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만큼 가야 돼? 된 거 맞아요? 여기가 P점입니다. 여기가 Q점입니다. 여기 각의 크기는 6분의 5파이 150도? 여기 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이 120도? 여기는 90도겠네? 네. 된 거 맞나요? 네. 근데 문제가 PQ라는 선분이 있는데 PQ는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 PQ라는 선을 포함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넓이는 여기 넓이야? 그럼 원이 반지름 6이었다며. 36파이의 4분의 1? 된 거 맞나요? 네. 자, 329번으로 갔습니다. 329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4가 되는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6분의 파이가 되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30도짜리 부채꼴이 있는데 OA 위의 P점에 대해서 PA를 지름으로 하고 OB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채꼴 OAB의 넓이는 되게 쉽네. 부채꼴 OAB의 넓이의 값은 S1, 반원의 넓이의 값은 S2, 그 두 개 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S1, S2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생각인데 S1이라는 넓이의 값은 되게 쉽네. S1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 그랬더니 3분의 4파이라고요? 된 거 맞죠? 네. 그런데 S2라는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반원 넓이지. 그럼 내가 지금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 반지름 값이 누군지 몰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 값이 누구야? 쌍욕이 나오지만 참습니다. 살아있어. 네, 4에서 R만 빼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접점까지 선을 연결했습니다.
접점에서 직각인 건가? 여기 길이는 몇이야? 여기 30도라며. 30도면 길이 비가 여기가 1대2? 1대2가 나오려면은 R이 누구면 되는 거야? 반지름이 3분의 4가 되면 넓이는 9분의 16파이. 그거의 절반? 빼세요. 됐나요? 330번으로 왔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6짜리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값이 누군지 최대값 구하시고요. 그때 중심과 크기를 구하세요. 둘레 일정, 중심과 크기 100%야. 모든 학교 시험에 그냥 이렇게 엄청 많이 출제. 근데 이 문제는 넓이를 구하래? 1라디안이 57도, 2라디안은 114도. 여기 각이 2라디안이었을 때가 부채꼴 넓이는 최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2가 되면은 여기 길이는 R 대 R 대 2R로 1대 1대입니다. 근데 선분의 길이의 값은 36이라면서요. 그래서 9, 18이면 36인가? 이런 형태였을 때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사이값? 그래서 넓이의 값의 최대값은 81인가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그럼 기억할 거는 둘레가 일정할 때. 근데 난 분명히 둘레가 일정하다고 얘기했어. 시험 문제는 따르게 주어질 때도 있어. 넓이가 일정할 때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어. 그건 다른 문제야. 둘레 값이 일정할 때는 중심각이 2라디안, 그리고 선분의 길이 비율은 1대 1대 2. 이거는 외우고 있읍시다.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에 대해서 AB라고 하는 호의 길이의 값은 12, CD라는 호의 길이의 값은 8.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0,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가 필요한데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세타라며. 작은 반지름의 값은 B라고 할 거고 큰 반지름의 값은 A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 12는 어떻게 구해? 이게 왜 시간차가 왜 걸리는지 모르겠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호의 길이? 8은 어떻게 구해? 네,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한 게 호의 길이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면 되잖아. 그럼 30이라는 넓이의 값은 큰 부채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a제곱 곱하기 세타에서 2분의 1 곱하기 b제곱 세타를 빼준 게 30이라고? 그때 내가 필요한 둘레 길이의 값은 호의 길이, 여기 있는 호의 길이는 8, 12. 여기 길이의 값은 a-b. 이게 둘레 길이? 그럼 난 a-b만 필요한 거네. a 세타가 12이기 때문에 a 세타 곱하기 a라고 생각하면은 b제곱 세타의 값은 8b? 일어나왔더니 난 2a-2b가 필요한데? 이건 3a-2b잖아. 아이씨,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나누기? 나누기 했더니 2분의 3의 값이. 대각선 그냥 대입해서 풀자. b는 하고 정리할까? 대입했습니다.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자. 15의 값이 3a-2b 값인데 b 값한테 아이씨 그래도 분수를 필요할 수가 없네. b한테 3분의 2a 대입하겠습니다. 3a- 그럼 3분의 5a 5로 약분했더니 3 세배했더니 a가 9가 되면 b의 값은 6. 그래서 26이 답인가? 자, 332번으로 갔습니다.
자동차에 와이퍼가 있는데 와이퍼가 3분의 2파이만큼 120도만큼 회전한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와이퍼가 율창을 닦는 공업판의 길이는 60cm입니다. 여기만 60cm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가 60cm이기 때문에 유리가 닦이는 건 여기만 닦인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 밑에는 안 닦이는 거지. 내 말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 부분이 닦입니다. 그럴 때 공업판이 회전하면서 닦는 부분의 넓이의 값이 1800파이라고 얘기했고 와이퍼 길이의 값은 A라고 얘기했네. 와이퍼의 길이. 그리고 공업판을 회전하면서 닦는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B. A하고 B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와이퍼 길이? 설명을 조금 더 잘해주지. 쌤 생각이 맞다면 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말썽이거든? 와이퍼의 길이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닌가? 여기가 쇠 막대기인 와이퍼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끝이 조금 더 튀어나왔잖아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 설명과 그림을 잘 매칭해서 잘 못 그린 것 같아. 와이퍼는 여기 있고 고무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그림을 그리지. 그림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맞아? 그러면 60cm 중심각은 120도 3분의 2파이 내가 구하려는 녀석의 값은 이 닦이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겠네. 근데 길이가 좀 필요한데 와이퍼의 길이는 A라고 얘기했잖아. 고무판의 길이의 값은?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사이각은 3분의 2파였죠? 일단 넓이부터 식 세우려고 합니다. 넓이의 식 세우고 있습니다. 1800파이의 값 어떻게 구하죠? 된 거 맞아? 거기서 못 빼야 돼. 되셨죠? 약분했더니 요거 지금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의 값을 파이 약분하고 세배하려고요. 그럼 남는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0제곱만 남겠네? 됐나요? a제곱 소거했고요. 플러스 1200a 120a 3600을 이항했더니 9000? 됐나?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느낌이 안 좋은데? 분수가 나오면 답이 나올까? a가 뭔데? 0 지우면 12분의 90? 4분의 300? 75? a의 값이 75입니다.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의 값이 15가 되는 거지? 문제 요구한 거는 공업판이 회전하면 닿는 부분의 둘레 길이? 여기 양쪽 옆에 건 60, 60이죠. 여기 길이가 필요합니다. a는 75입니다. 반지름이 75였을 때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가 되는 호의 길이가 누구냐고요? 계산 중에 있어요. 75한테 3분의 2파이만 곱하면 되죠? 20. 여기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 뭐라고? 네, 여기가 15였으니까 15한테 3분의 2파이만 곱하면 되죠? 그럼 두 개 더했더니 60파이, 양쪽 옆에 거 60, 60. 60파이 플러스 두 개 값을 더한 게 답이라고요? 그럼 60파이 더하기 195.
수업에 지아만 좀 동참해주면 참 좋을 텐데. 지아야, 눈만 뜨고 있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 같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대답을 자꾸 해야 하는 버릇이 생겨야 돼. 자, 그림과 같이 원이 있는데 그림은 참 이쁘게 생긴 것 같다.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여기 왼쪽 거,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반지름은 각각 3으로 똑같은 원입니다.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고요. 두 개의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A점과 B점이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인데 먼저 각의 크기, 이쪽 각의 크기는 150도라고 합니다. 여기 각은 150도라고 얘기했고 원의 외부와 왼쪽에 있는 원의 바깥쪽, 오른쪽에 원의 안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 파란 하늘색 부분이라고 S1, 마른 모의 넓이의 건 S2라고 합니다. S1에서 S2를 빼라고. S1에서 S2를 빼세요. 가운데 색칠 안 되어져 있는 넓이 있죠? 색칠 안 된 넓이를 S3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S1 더하기 S3에서 S2 더하기 S3를 빼면은 그게 뭐야? 이건가요? 그러면 지금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S1 더하기 S3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부채꼴이죠? 요 녀석은 S1 자체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S1의 넓이는 구하기 힘든데 S1 더하기 S3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부채꼴이니까. 그러면 이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중심각 구할 수 있나? 6분의 아닌데 300도. 여기 왼쪽 각이 지금 150도라고 했니? 자, 그래서 선을 두 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선을 뭘 연결하려고 하냐면 A에서 B에서 이렇게 대충 연결했습니다. 주목할 거는 왼쪽에 있는 원에 주목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원을 주목을 해주면 왼쪽 원에서 호 AB라고 하는 호에 대한 중심각이 150도야? 되는 거 맞아? A점, B점의 중심에 연결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아, 여긴 75도야?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150도니까 원주각은 절반 75도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건 75도인데 내가 궁금한 각은 지금 여기 각이 궁금한 거잖아. 이 각을 어떻게 구하냐?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의 중심인 중심각이잖아. 75도? 이번엔 이렇게 연결해 볼까? 느낌 안 좋은데? 이쪽 각이 아까 이린이가 한 말이 맞았네. 맞죠? 선생님 지금 이걸 계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산했더니 똑같은 값이 나오네. 멍청한 삽질하고 있었네. 이린이 말이 맞았어. 선생님이 지금 놓치고 있었던 건 뭘 놓치고 있었냐면 요 말을 놓치고 있었다. 선생님이 읽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 지금 이 도형이 마름모라고 했었구나.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마주보는 가격 크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격 크기는 6분의 7파이가 맞네.
그럼 여기가 지금 6분의 7파이가 되면은 S1 더하기 S3이라는 넓이를 구했습니다. 반지름 값은 3이라면서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네, 중심각 6분의 7파이. 거기서 지금 S2하고 S3 더한 거 구할 거죠, 지금? S2하고 S3를 더한 녀석은 2 부채꼴인가? 2 부채꼴 넓이를 빼고 싶다고? 근데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6분의 5파이잖아. 반지름 똑같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똑같고 각만 빼주면 6분의 2파이? 그래서 몇이야? 이제 된 거 맞죠? 자,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왔습니다. 삼각함수 파트입니다. 삼각함수 중에 이 말은 하고 갑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의 값이 r이죠. 동경의 크기가 세타인 동경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은 r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잡을 때는 x좌표에는 코사인이 있어야 되고 y좌표에는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경이 세타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x좌표가 코사인, y좌표 사인이고요. 자, 문제에서 y는 2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y는 2라고 하는 선하고 원의 방정식은 첫 번째 원이 반지름이 루트 5, 두 번째 원이 반지름이 지금 3이라고 하거든?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5, 큰 원의 반지름의 값이 지금 3입니다. 그랬을 때 A점과 B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동경의 크기의 값은 A점의 동경이 알파, B점의 동경이 베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 값 곱한 걸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A점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A점 좌표 누구야? 방금 설명해 준 다음에 되물었잖아요. 듣고 있습니다. B점 좌표를 잡고 있습니다. 된 거 맞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y는 2라고 한 선 위에 a점, b점이 다 있다며. 그러니까 이 y좌표의 값들이 둘 다 2란 얘기인가? 그럼 사인 알파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첫 번째 밑줄 친 값이 2라면서요. 두 번째 밑줄 친 것도 2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사인 베타의 값은 누구예요? 그럼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건 이건 대입할 수 있네? 얘를 모르네? 지금 베타라는 각은 어떤 각이래? 2, 4, 5면의 각인가? 그럼 코사인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네, 음수겠네.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 베타는 누굴까? 제곱했더니 9분의 4 제곱해서 9분의 5가 나와야 되겠네. 이게 코사인이네. 끝났잖아.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사인 알파의 값. 사인 알파 루트 5분의 2하고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하고 두 개 곱하세요. 된 거 맞아요?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씨, 니네가 어떤 년들인데, 씨. 야, 이것도 기억 못하는 년들인데 내가 이걸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기억하시는 거죠? 나갈까요?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따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 걸어갈 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학원 올 때도 또 떠올려보고, 똥 쌀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시간 날 때마다 패드만 하고 유튜브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아, 선생님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뭐였지? 이런 생각 좀 하면 안 되냐? 네, 고맙습니다. 지하 절대 대답 안 해, 전현이 지금. 아, 시간 체크하고 있었어? 그러네요, 59분이네요. 네. 숙제는 스텝 1에 있는 거 다 풀어봅시다. 아, 뭐하지? 네.